안녕하십니까, 호스트입니다. 오늘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좀 산만하다, 주의 집중이 약하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 그러니까 어떤 증상을 보고 의심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ADHD 핵심 증상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한번 내 아이가 ADHD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ADHD의 핵심 증상은 모두 3가지입니다. 먼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입니다. 핵심 증상 이 3가지를 3개씩의 예시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의력 결핍. 첫 번째,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대집단 활동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답도 들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물어보면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서 선생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두 번째, 이 유아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야 할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놀이도 포함이 됩니다. 아이가 해야 할 거예요. 놀이는 아이가 해야 할 것도 맞습니다. 놀이도 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선생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흐름이 끊기는 겁니다. 근데 제 아이는 좋아하는 놀이를 할 때 1시간, 2시간이고 집중해서 잘 놀아요 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과몰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몰입해서 하는 것도 ADHD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심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일과 중에 친구들이 놀고 있는 놀잇감을 실수로 부순다거나 지나가다가 툭 친다거나 지나가다가 또래 부딪힌다거나 이런 것들의 조심성이 부족한 겁니다. 이것 또한 선생님들이 관찰을 통해서 많이 봐왔고 그런 친구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혹시 물어본다면 선생님들이 이미 관찰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해주실 겁니다. 이번에는 과잉행동. 첫 번째, 지나치게 말이 많다. 물론 사람마다 말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지나치게 해야 할 게 있는데 하지 않고 지나치게 진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닌데 지나치게 너무 말을 많이 한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석 유지는 가능하지만 움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착석 유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랫동안 앉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앉아야 되는 상황에서 앉아는 있되 엉덩이를 붙이지 못하고 앉아있거나 들썩들썩 되거나 손, 발, 얼굴 모든 게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 세 번째, 걸어 다녀야 되는 공간에서 뛰어다니는 친구입니다. 걸어 다녀야 하는 공간, 집, 교실, 공공장소 이런 데서 걸어야 되는 공간,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뛰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과잉행동으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동성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아이들은 대화를 계속 오갑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제가 바뀌고 질문과 답변과 계속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질문 중간에 대답을 한다거나 끊는 거죠. 혹은 되려 질문을 반대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 물론 아예 성격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충동성 핵심 증상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또래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간섭해요. 이 간섭이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간섭을 통해서 다른 또래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섭하는 친구, 이런 경우도 담임선생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혹시 의심되는데 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또래한테 간섭을 하고 놀이 방해를 많이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세 번째, 순서를 지키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남자 친구들은 대부분 1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승부욕. 이 친구들, 남자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등. 근데 이것과 별개로 순서를 지키지 못합니다. 가령 화장실을 갔다가 한 줄 기차를 할 때 애들은 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체육 시간,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황, 이럴 때 순서를 지키지 못하고 먼저 나가서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 줄을 분명히 서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서 쓴다거나 중간에 낀다거나, 이런 케이스. 자, 이럴 때는 아이가 ADHD 충동성 부분 그 증상이라던데 라고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제가 ADHD 친구들을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까 해야 하는 것들을 지속하지 못한다 말씀드렸는데, 해야 할 것들을 순서를 정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순서를 교사와 같이 정했을 때도 첫 번째 거를 끝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한다거나 다른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마무리하지 못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또 사물함을 보면 마무리하지 못한 활동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도 의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ADHD는 신경 발달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유전, 그리고 환경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적인 거는 사실 미디어 노출이겠죠. 미디어, 휴대전화, 탭, 패드, 게임, 이런 게 모두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DHD로 의심이 된다. 나 병원 가봐야겠어. 라고 한다면 무조건 병원 가세요. 이 진단을 받으러 갔을 때는 사실 단편적인 검사만으로 ADHD 진단을 내려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 이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인들도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기,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쫙 해야 됩니다. 자, 이 유아기는 마찬가지로 만 4세부터 진단을 받고 약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만 3세, 만 2세 때의 이야기도 다 병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 4세에 보통 받아서 아빌리파이라는 약을 먹게 됩니다. 이게 약물 치료인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약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만 4세부터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빌리파이를 먹는다. 가루약을 먹느냐, 알약을 먹느냐 정도 선택하고, 나눠서 먹느냐, 아침에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 이 정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 말고 놀이치료, 인지치료, 이런 치료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수적인 치료를 통해서 아이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사회성이 또래 관계뿐만 아니라 규칙 지키는 거, 이런 부분을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수적인 치료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내 아이가 아빌리파이를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담임 선생님한테 말을 해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요. 이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관찰 잘 부탁드립니다. 2주 후에 병원 갈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지, 혹은 부작용이 있는지 잘 봐주세요. 그리고 알림장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사실 아이들은 활동 기간, 그러니까 약을 먹고 효과를 보는 그 시간에는 담임 선생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의 양을 조절한다거나 그 외의 것들을 변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의견으로 담임 선생님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처음 약물을 먹기 시작했을 때는 2, 3주 사이에 약의 용량을 좀 변동을 합니다. 막 크게 바꾸진 않고 0.5, 이 정도로 앞뒤로 1을 먹었으면 1.5 먹어보자. 이런 정도는 시도를 해봅니다. 제가 장애통합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ADHD를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여럿이 그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작용은 항상 나타나는데, 물론 처지는 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제가 봐온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부작용은 식욕의 변화가 있는 거, 졸린 거, 변비가 있고, 불면증, 이런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부작용은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해요. 아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가정이나 원이나 계속 확인을 하셔서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ADHD 친구들은 보통 발달 지연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 전, 만 4세 전에 발달 지연,
조금 또래들보다 수준이 낮다. 그런 친구들은 ADHD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부터 만 2세, 만 3세 이 사이에 좀 발달 지원이 있는데 그런데 좀 산만하고 뭐 이런 증상들이 보이는데 하면 ADHD를 조금 의심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되게 산만하다. 그런 친구들은 되게 막 정적을 눌러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정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직전에 동적인 걸로 많이 풀어주면 아이들이 좀 괜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산만하다고 더 동적인 걸로 막 해주면 더 산만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 이거 이제 몇 시에 이거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한 시간 전에 얘랑 막 이렇게 해서 동적인 걸로 야를 풀어줘야겠다 라는 개념으로 동적인 활동을 해주시고 다음에 정적인 활동으로 이어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가정에서나 아동기관에서 동적인 활동 잘 계획해서 ADHD 아이에게 맞는 그런 일과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